39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가 미국의 목을 죄어오는 순간 이란의 에너지 심장부인 사우스파스 정유시설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오늘 아침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4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실수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치밀하게 공조한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엑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공격이 시작되기 전 모든 계획을 공유받았으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중동 재편이라는 어젠다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기지들을 직접 타격하며 응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 800만 배럴이라는 전례 없는 석유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화염 뒤에는 월스트리트의 생존을 건 잔혹한 재무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걸프 왕정들을 주권 국가로 보지 않으며 그저 자신들의 부채를 메워줄 거대한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미국산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 무기들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술진과 통제권이 미국의 손에 쥐어 있는 구조에서 걸프 국가들의 독립적인 군사 작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이라는 위협을 지렛대 삼아 이들에게 끝없는 무기 구매를 강요해 왔으며 이제는 이란을 이용해 이들 왕정의 기반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석유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 미국으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파괴하여 유럽을 미국산 천연가스에 종속시켰던 전략의 확장판입니다. 북쪽에 러시아 공급망을 끊어낸 미국은 이제 남쪽에서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경로를 봉쇄함으로써 유럽과 동아시아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를 통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은 지난 일주일 만에 85%가 증발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권을 잃고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인 비싼 가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독일의 주요 화학 공장들은 전기 요금이 45% 폭등하면서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인 시티은행이 과거 오바마 내각을 직접 선출했던 것처럼 미국의 대외 정책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유지되어 온 페트로달러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방식의 약탈적 금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걸프 왕정들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뉴욕 시장으로 강제 회수하고 세계 에너지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파산을 막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중동 내 경쟁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첨단에서 벌어지는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자산 강탈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산 탈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체제의 처참한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와 같은 걸프 왕정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의 자금을 수혈하며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온 보답은 결국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은 이제 이들 걸프 국가들을 동맹이 아닌 청산해야 할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에게 판매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정작 이란의 공격이 쏟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걸프 국가들이 구매한 무기의 운용권과 기술적 통제권이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승인 없이는 미사일 한 발도 발사할 수 없는 구조적 인질 상황을 보여줍니다. 걸프 지역의 세습 왕정들은 자신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구축한 방어막이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이란을 공동의 적이자 공포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걸프 국가들이 끊임없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정유시설을 파괴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추진하는 그레이터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위해 중동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독점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된 시나리오입니다. 중동의 석유 공급량이 하루 800만 배럴 이상 증발하는 동안 미국산 셰일 가스와 석유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39조 2천억 달러라는 파멸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에게 중동의 평화는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켜 전 세계로부터 인플레이션 세금을 징수하고 고가의 미국산 에너지를 강매하는 것이 달러의 수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이용해 걸프 왕정들의 힘을 빼놓은 뒤 그들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국부 펀드를 뉴욕 금융시장으로 강제 회수하거나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설치하고 미국이 관리해온 걸프의 군주제는 이제 그 용도가 폐기되었으며 미국은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대리 정부를 세우기 위한 궁정 쿠데타나 체제 전복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탈적 금융 논리는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그들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영악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과 금융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지구적 규모의 자산 강탈이며 걸프 왕정들은 자신들이 신뢰했던 수호자에게 도살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가짜 보호막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달러에 기반한 기존 금융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질서의 파괴는 단순히 중동의 지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과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을 미국의 에너지 인질로 전락시키는 치밀한 포위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전기 요금은 지난 일주일 사이 45%나 폭등하며 현대 산업 문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일찍이 2022년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파괴하여 유럽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부터 단절시켰으며 이제는 남쪽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분쟁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사이 카타르를 통한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은 85%가 급감했으며 이는 유럽 전역의 제조 공장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산업 강국인 독일은 과거 미국의 압력과 내부의 급진적인 녹색당 선동에 휘말려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 자립권을 포기하는 치명적인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독일 경제는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 빠졌으며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자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엉클샘 세금이라 불리는 약탈적 가격 구조로 39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타국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려는 비열한 금융 논리입니다. 독일의 철강과 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비싼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거나 생산시설을 미국 본토로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이는 곧 유럽의 공동화와 경제적 종속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걸프 지역의 석유와 가스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국가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8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부족 사태는 동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겨우 한 달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 에너지 결핍을 지렛대 삼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복종을 강요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독점한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 부의 흐름을 다시 뉴욕으로 강제 회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는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에너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과거의 전쟁들이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다면 2026년 현재 벌어지는 이 비극은 오직 39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타국의 산업과 민생을 제물로 삼는 가장 야만적인 방식의 경제적 학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앞세워 중동의 공급망을 파괴하고 그 공백을 자신들의 값비싼 자원으로 채움으로써 전 세계를 영구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퇴보는 인류를 대규모 실업과 빈곤 그리고 끝없는 불안의 시대로 인도하며 기존의 국제 협력 질서를 완전히 폐기하고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야만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중동 지배 야욕인 그레이터 이스라엘 프로젝트와 미국의 몰락하는 패권주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괴한 종말의 풍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초강대국 지위를 물려받았지만 2026년 현재 그가 남기고 있는 것은 국제법과 인권을 조롱하며 오직 약탈과 협박으로만 연명하는 불량, 패권국에 불과합니다. 39조 2천억 달러라는 파멸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스스로 쌓아 올린 국제 질서와 신뢰를 제 손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라는 제국이 급격한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미국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 보호비를 갈취하고 거부하는 국가를 기근과 파멸로 몰아넣는 국제적인 갱단으로 전락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중동의 지도는 피와 기름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걸프 지역의 세습 왕정들은 이제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기존의 왕정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대리 정부를 세우기 위해 궁정 쿠데타나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으며, 이는 곧 걸프 지역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바레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어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지도자들을 암살하며 자신들의 야망을 관철할 것입니다. 이란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홀로 싸우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정보나 군사적 협력을 일부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거대한 파괴의 소용돌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대규모 충돌을 관리하겠다는 오만한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과 에너지 빈곤, 그리고 문명의 퇴보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이용하여 중동을 초토화하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란 제국의 국력 역시 소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수정헌법 제25조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스로를 불태우며 전 세계를 3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유지되어 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금융 질서는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모전과 회복 탄력성의 싸움이며 전 세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불량 세력이 초래한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800만 배럴의 석유 공급 부족과 4천조 달러에 육박하는 부채, 그리고 무너진 인권의 가치는 2026년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잔혹하고 야만적일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명의 첨단이라 자부했던 서구 사회가 스스로 야만으로 회귀하는 이 비극적인 현장은 결국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뒤틀린 영토, 야욕이 결합했을 때 인류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